skies, morning breeze, a gentle start, whispers of peace, a quiet heart, coffee in hand, I feel so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light. The world may rush, but here I stay. Wrapped in calm, I drift away. Every sip. 언제나 저는 복습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목표다 보니까 복습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행동 에너지 A 기질은요, 요렇게 생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말씀드린다면 다양한 예시 또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자연스럽게 찾아내고 익혀내는 형식.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귀납적 접근을 한다. 학습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말해주면 자꾸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자꾸 인식하려고 해요. 그래서 A 기질은 알파벳을 배울 때 알파벳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보다 율동이 들어가거나 그것에 대해서 음악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리듬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같이 연동될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T라는 기질은요. T는 이렇습니다. 원리를 먼저 인식한 후에 그 원리를 다시 접근시켜서 전체를 활용하게 하는 것, 원리에서 전체로, 그러니까 원리를 완전히 인식한 다음에 그 원리를 통해서 전체로 넘어가는 거. 이게 연역적 접근이고요. 그래서 T 기질 같은 경우가 알파벳을 이제 공부한다면 알파벳 자체, A, B, C, D 자체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구도와 같은 겁니다. 순서를 따라가죠. 그래서 한국의 옛날 교육이요. T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틀린 거 있으면 100번 쓰기를 한다거나 그게 뭐죠?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혹시 눈높이 수학 이런 거 아세요? 네. 수학 문제 계속 그냥 풀게 해요. 반복을 하면서 원리를 인식해서 전체를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대가 T가 정말 많았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다 한 사람들은요, T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의 그 예전 교육법이 완전 개념, 그래서 우리 개념 원리 그런 수학책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그 개념 자체를 인식해서 넘어가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그 개념 원리 수학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근데 그 책은 그냥 그것만 계속 풀어놔 있거든요. A에게는 좀 어려운 방법이죠. 자,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금의 모든 교육이 A에 맞는 형식으로 지금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를 보면요. 그냥 수학 문제도 그냥 문제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글로 되어 있어요. 철수가 사과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이웃집 엄마한테 아줌마에게 인사를 했더니 착하다고 사과를 한 개 더 줬다. 근데 가다가 영희를 만났다. 영희에게 사과 반쪽을 줬다. 자, 그럼 사과는 철수는 몇 개가 이런 식으로 글로 풀어져 있으니까 A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해석하면서. 근데 T에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의 모든 교육법이 약간 A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자, E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E는 이렇게. 자, 그래서 A와 T가 겹쳐 있는 듯한 형태입니다. 공감각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감각 뭔지 아시죠? 청각이 시각화가 되고 시각이 후각화가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틀로 구조화시켜서 완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E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접근이라 하죠. 창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창이라는 한자는 곡간창의 칼도자. 쌓여져 있는 것을 칼로 무너뜨리는 것. 또 쌓여지면 또 무너뜨려서 완전 새롭게
한 틀을 마련하는 것을 창이라 얘기했고요. 창조는 새롭게 그러니까 단 한 개도 똑같은 게 없는 형태를 창조라 하고요. 단 한 개도 똑같은 게 없는 아이디어를 창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이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동기 유발점을 볼게요. 동기 유발점이 뭐냐면요. 전두엽을 쓰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기 통제권을 말합니다. 동기 유발. 자기 통제란 하기 싫은데도 스스로 그것을 하게끔 유발시켜서 의지를 발생시키는 것. 이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동기 유발적인 지점. 자기 통제권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A와 T는 A와 T 그리고 E를 이렇게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뇌는 사고를 하는 이 반경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떤 부분을 중심점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두엽이 이렇게 초점을 두는데 어디를 중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발달성, 신경 가소성의 이 발달을 거치는 특성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점과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체계와 기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A와 T는 사람을 중심점에 두고요. E는 사람 이꼴 사물을 중심점에 두다 보니까 발달치가 처음부터 조금 다르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A와 T는 A 같으면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T는 사람을 중심을 두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E는요. 사람 이꼴 사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전두엽을 탁 자극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A와 T와 E가 거의 비슷한 반경에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E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초점이 맞춘 상태에서 뇌가 스위치가 탁 켜졌어요. 그럼 전두엽이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쭉쭉쭉 연결성을 짓기 때문에 만약에 E가 오리의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스위치점과 연동돼서 오리가 스위치점과 연동된 상태에서 스위치가 켜지면요. 그것을 통과해서 구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엄마가 청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순주 지금부터 엄마가 이제 요거 할 건데 엄마랑 요거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청각으로 이 아이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오리라는 시스템에 딱 준해서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일 건데 이는 "자 엄마 이렇게 하니까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꽥꽥꽥꽥꽥꽥." 이런 식으로요. 오리에 대한 방식.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듣기는 제대로 들었는데 구현에 대한 인출은 오리를 기준점으로 중심을 두면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장난칠래?"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꽥꽥꽥꽥꽥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말하는 거죠. "아니 알겠다고요 엄마."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이 아이 머리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외부 인출에서 엄마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이제 화가 나니까 "너 방에 들어가."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오리처럼 뒤뚱뒤뚱뒤뚱 걸어가는 거예요. 요런 형상, 오리에 꽂혔을 때 이게 E가 하는 인출의 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T가 봤을 때 E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융통성이죠. 사고를 할 때 다양하게 정보를 인식해서 판단점에 이르죠. 그래서 A가 이 아이를 보면 A 엄마가 오리처럼 움직이고 있는 E를 보면요. '아 제가 지금 오리가 됐나 보다.'라고 다양하게 해석은 합니다. 근데 인출은 똑같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는 오리처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아 제가 오래됐구나. 근데 난 쟤처럼 말할 수는 없어.'라고 느끼는 게 A라면 T 기질의 아빠는 E 기질의 아이를 보면요. 또는 T 기질의 엄마는 E 기질의 아이를 보면요. T 뭐죠? 정확성이에요. 나의 뇌는 정확하게 사람은 사람, 오리는 오리에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리처럼 말하고 오리처럼 먹고 오리처럼 움직이는 E를 보면요. T는 '미쳤어. 큰일 났어. 잘못됐어. 이건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해석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인출도 안 되고요. 자, 그게 A와 T가 E를 바라보는 반경이에요. 그래서 A가 E하고는 조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T하고 E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맞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저는 A고요. 제 둘째 아이가 E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T예요. 그래서 저는 제 둘째 아이가 맨날 밤마다 제 방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기질 연구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닭살은 돋지만 좀 피드백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피드백을 하고 있으면 꾀꾀꾀 같이 이러고 있으면요. 집에 있는 남편이 "미쳤다."라는 식으로 쳐다봅니다, 저희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갑니다. "도저히 나는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네. 자,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요렇게 나누어집니다. 인제 기준점이 나오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회라는 것이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공동체 중심의 이 기준점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A와 T의 아이는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생기고요. 사회를 기준으로, 공동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뇌의 시냅스가 쭉 연동돼서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단 A는 다양하게 생각해서 해서 판단을 이끌죠. T는요, 정확한 이런 사회적 규칙을 동반해서 공동체적 어떤 기준을 동반해서 판단점에 이르는 발달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T가 점차적으로 좀 더 구분이 서로 또 지어지죠. 좀 다른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E는요, 꽂힌 거, 아까 그 나의 중심점이 된 것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구현되는 발달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쭉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요렇게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와 T는 사회적 체계, 보편적 체계, 시간적 체계. 근데 E는요, 감정, 감흥, 영감, 순간적, 복합적 체계를 구현하는 형식으로 뇌는 더 점차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감정, 감흥이라는 것이요, 이런 겁니다. 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교점이라는 게 바로 이 스위치 원이 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거, 감흥이라는 거. 그러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오죠. A와 T도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그 지점 자체가 체계성과 연동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 체계고 영감적 체계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감각적 능력을 형성시킨다라는 건데요. 요게 뭐냐면 공감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각 기능 자체가 시간적 체계로 정보를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면요. 눈으로 본 것이 시간적으로, 귀로 들은 것이 시간적으로 연동돼서 데이터를 형성시키는데 공감각적 체계는요. 아까 이런 겁니다. 엄마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오리 언어로 다시 연동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는 청각으로 듣는데 그게 갑자기 시각으로 변동되는 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음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막 시각이 열려서 한 사람의 생애가 막 그림으로 그려지더니 그거를 가지고 인출이 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 듣다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또는 작품을 보다가 시각이에요. 작품을 보는데 갑자기 작품이 들어오다가 시각으로 정보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체계가 딱 전환되면서 시각 정보가 청각으로 변동돼서 나의 뇌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그림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막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 작품을 보다가 작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음악을. 그게 이의 체계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각적 능력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는 탁월하게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음감이 굉장히 뛰어난다거나 또는 예술성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예술가가 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능력 때문에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공간 초월성이거든요.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자, 그래서 통제권은 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죠. 통제권은 여기가 통제권의 방향이 된다. 자기 통제. 그래서 A 기질은 좋은 쪽으로 할 때 굉장히 하기 싫지만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액션과 더불어서 그리고 미래. 그래서 A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 끝나고 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티니핑 우리 게임하자. 이거 끝나고 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티니핑 스티커 사러 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게 너무 힘든데 그것을 뚫고 그 미래까지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지점. 아시겠죠?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자, 이거 여러분 꼭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자기 통제권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 완전히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A는 엄마 표정이 나쁘거나 엄마의 목소리 톤이 나쁘거나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나쁠 때 뇌는 멈춰버립니다. 통제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엄마가 아유 할 수 있어. 하면 돼. 아유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쪽에 감각 기관을 적용시키면 힘들어도 할 수가 있는데 엄마들이 하지 말든가. 또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나쁜 어떤 리액션을 통해서 그 정보가 들어오면요. 통제권을 잃게 돼요. 딱 못하게 됩니다. 막혀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A예요. 그래서 A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주면 줄수록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게 됩니다. A라는 기질은.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초를 치는 겁니다. 아이고 해봤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A는요 딱 하기 싫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A란 기질은 좋은 쪽의 감각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아이가 통제 훈련을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이게 전두엽에 있어서 어르고 달래고의 있었죠. 또 한 번 더 해보고 힘들지만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서 넘어가면서 시냅스를 구체화하는 작업. 자, 그래서 A 기질이 공부하기 싫을 때 자꾸만 나에게 좋은 어떤 방향을 자꾸 택하려고 합니다. 행동이라는 거, 움직임이라는 거, 그래서 좋은 쪽 방향. 그래서 A 기질은 공부하기 싫으면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거나 또는 공부하기가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을 한번 듣고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좋은 쪽에 나의 에너지를 돌려서 힘든 그 지점을 뚫고 가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A 기질을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 정리, 움직임을 택해서 책상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T 기질 볼게요. 자, T 기질. 자, T 기질 같은 경우는 어떻죠? 현재를 중심으로 잠시만요. 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적으로 가고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요. 있던 정보를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두드려 보는 거죠. 과거로 가고요. 그리고 가장 옳은 것, 그게 뭐죠? 나의 길에 있어서 시냅스에 있어서 가장 굵은 것, 그것이 옳은 길이죠. 얇은 것, 그것은 잘못된 길인 겁니다. 그래서 굵은과 굵은을 딱하게 간다. 그래서 T 기질에게 있어서는요. 미래적 방향을 제시해서는 절대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없어요. T는 현재 자체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로 넘어갈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T에게 너 끝나고 A처럼 다 하고 나서 우리 티니핑 과자 먹을까? 다 하고 나서 우리 이거 티니핑 스티커 사러 가자라고 제시를 하면 T는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T가 지금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아예 못한다는 지금 상황에 벌어져 있는 이 지금 상황인 거는 정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끝나면 뭘 자꾸 하재요. 끝나면 뭘 자꾸 사준대요. 그 얘기는 나는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곧 안 사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 하면 인형 사줄게. 그 얘기는요. 난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정확한 현실. 근데 하고 나면 준대요. 그 얘기는 안 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고 더 화를 내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T 같은 경우는요. 정확한 정보를 따라가게 해주는 것이 자기 통제다. 자, 지금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왜 힘들고 뭘 모르는지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하기 싫은지, 뭐가 싫은 건지, 뭐가 힘든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그걸 그냥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냥 좋은 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E라는 기질은요. E는 감정, 교감, 그리고 복합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E는 쉽게 그냥 교점을 생각하면 됩니다. 교점을 동반해서 할 때 자기 통제권이고요. 교점이 없으면 그냥 멈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ATE라는 것은요. 그냥 각자의 스위치점을 말하는 겁니다. 스위치점. 스위치점 없이는 어떤 것도 연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기질의 차이라는 것은요. 문제 해결에 대한 나의 방향성의 차이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열쇠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 결국은 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야만 해결점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는 많은 선생님들이 내 스위치를 켜놓고 아이 보고 왜 안 켜지냐고 말을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라고 하는데 그건 나의 스위치예요. 그럼 아이 스위치를 켜야만 해결점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아이가 움직이는 거고 그 아이가 말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니까. 자, 이것은 다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다시 9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쉽게 말하면 AAT라는 것은 A의 스위치를 가지고 T로 전이 되는 뇌를 말합니다. AE는 A 스위치를 가지고 E로 전이 되는 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 개씩이 부족하죠. 자, 그것을 열등 기능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AT는 E가 없죠. AE는 T가 없죠. 그 얘기인즉슨 요 부분은 문제를 해결할 때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열등 기능의 비율이 또 어떠느냐에 따라서 기질은 다시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81가지로 또 나뉘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여기서 또 가지게 되죠. In this place, there's no disguise. Morning breeze, a gentle star.